자, 먼저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명제는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모듈 1에서는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듈 2에서 명제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명제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언적인 문장인데, 선언적인 문장이라는 거는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 문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언적인 문장에서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판명할 수 있는 그런 선언적인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이거는 선언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의문문이죠. 내일까지 리포트를 내세요. 이런 명령문은 선언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어제 비가 내렸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1 플러스 2는 4다. 이건 선언적인 문장이면서 우리가 참 거짓을 판명할 수가 있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명제가 되는 거죠. 여기 x 플러스 2는 2다. 이거는 선언적인 문장인데 여기인데 x의 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이제 참것이 판단한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애매하죠. 내일 비가 온다. 내일 돼봐야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참것이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명제일까 아닐까? 자, 그건 그렇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 참거짓을 어떻게 판별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명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 참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명제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사실명제. 요거는 관찰이나 측정, 실험에 의해 가지고 관찰이나 측정, 실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명제를 우리가 사실명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수학 혹은 형식 논리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명제들은 논리 명제가 되죠. 이거는 참 거짓인지가 관찰이나 측정, 실험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판단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좀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을 합시다. 자, 우리가 명제들이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다루게 되는 명제는 이 논리 명제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문장들은 이제 명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건 사실 명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논리 명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뭐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일단 명제는 우리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선언적인 명제를 문장을 명제라고 얘기를 한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순 명제, 그러니까 단문이죠. 싱글 스테이트먼트죠. 뭐 보통 우리가 이제 P니 뭐 Q니 R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니 단순 명제, 이제 단문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명제, 단순 명제들을 연결해서 이거 복합 명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문장으로 치면 이제 복문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연결을 시킬 때, 또 이제 문법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접속사가 있게 되는데, 여기 이제 5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죠. 5가지를. 하나 부정. 이건 사실 이제, 그 자기 자체에 대한 접속사,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의 의미는 이제 not P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곡, 의미는 and의 의미가 되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or, 오화의 의미로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사실 이제 오화도 두 가지 오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오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인클루시브 오화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그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오화는 인클루시브 오화예요.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진리 값은, 요 명제, 복합 명제 값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화하고 이제 다른 값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명제. 조건 명제는 if p then q, p면 q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p하고 q가 연결되는 명제가 조건 명제인데, 기호로는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if p then q, 그 다음에 if q then p.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도 되고, 이쪽으로도 되는, 이쪽으로도 되고, 이쪽으로도 되는
그런 명제, 바이 컨디셔널 명제라 그래가지고 쌍조건 명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말로 쓸 때는 P, if and only if Q 이렇게 쓰게 되는데 줄여서는 이제 IFF라고 쓰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5가지 소위 말하는 이제 접속사가 되겠죠. 이제 부정경우도 접속사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5가지 접속사를 이용을 해서 단순 명제들을 조합을 해서 복합 명제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이 복합 명제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단순 명제의 값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사실 명제건 논리 명제건 우리가 이제 t, f의 값을 이제 갖게 되는데 복합 명제로 될 경우에 p하고 q가 이런 접속사로 연결이 될 경우에 값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미 알고 있다시피 AND 경우에는 이제 진리값이 이렇게 되고 OR인 경우에는 진리값이 이렇게 되고 NOT인 경우에는 이제 그 반대값이 되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조건 명제인데 조건 명제의 경우에는 이 P, Q의 값에 따라서 조건 명제의 값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돼요.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좀 이상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값이 있게 되는데 요거하고 이제 요게 좀 이상하죠. 자, 요건 이제 왜 이상한지는 한번 P하고 Q의 실제적인 명제를 집어넣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은 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 성적 A를 받는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P가 되고 요것이 이제 Q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조건 명제의 값은 P, Q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지금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 true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성적 A를 받지 않는다. 그 경우에 이제 false가 그 다음에 이 경우를 보면은 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지 않으면 너는 성적 A를 받는다. 근데 이 경우에 그 조건 명제의 값은 T가 되겠죠.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P하고 Q 명제 값을, 그러니까 명제 내용을, 이런 명제를 집어넣고 보게 되면은 이상해. 보면은 내가 시험에서, 한번 써보죠. 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지 못하면 너는 성적 A를 받는다. 이런 명제가 되는데, 그죠? 이게 false고 이게 true니까. 그럼 이 조건 명제의 값은 이제 true가 된다는 거예요. true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조건 명제의 값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 definition. 이렇게, 이 조건 명제의 값은 이렇게 된다고 정의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일상 언어에서 쓰는 원인과 결과나 가정 결론, 내 논리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 명제의 요 값은 이건 정의예요, 정의. 물론 이제 이것도 정의죠, 정의.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일상 생활에서의 논리하고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졌는데 조건 명제의 경우에는 지금 요 경우에는 뭐 요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의 논리로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한 거죠. 오히려 비논리적인 거죠. 비논리적인 건데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은 요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원인 결과 혹은 가정 결론의 논리로 해석하지 말고 정의 이렇게 값이 P하고 Q가 주어졌을 때 이 조건 명제의 값은 앞에서 그 진리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된다고 정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해가 동쪽에서 뜨면 P고 4 플러스 4는 8이다. Q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true가 되고 이것도 true니까 이 조건 명제는 true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명제를 놓고 보면은 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하고 4 플러스 4는 8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인 결과 인과관계도 없고 가정 그 결론에 연관관계도 없죠. 이건 이제 사실 말이 안 되는 별 의미가 없는 문장이죠. 근데 이제 형식 논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형식 논리 정의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이 문장은 true가 되는 거예요. true라고 정의를 한 거죠. 지금 이 경우에 자, 해가 서쪽에서 뜨면 4 플러스 4는 10이다. 자, 그럼 해가 서쪽에서 뜨면 false고 4 플러스 4는 10이다. false예요. 그럼 이 조건 명제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true가 되겠죠. true가 되죠. 따지고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false건 true건 간에 일반 그 논리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뭐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문장이죠. 형식 논리의 정의에 의하면은 이 조건 명제는 true가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쌍조건 명제 마찬가지. 이렇게 정의를 했다. 쌍조건 명제 값은 P, Q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P도 충분 조건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논리 퀴즈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정의한 형식 논리를 가지고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여기 지금 한 섬에 두 개의 부족이 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섬이 있으면은 부족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거짓말만 하는 부족이고, 하나는 진실만을 말하는 부족이에요. 내가 여기 이제 배를 타고 상륙을 해서 처음에 딱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이쪽 거짓말만 하는 부족 사람인지 진실만을 말하는 부족 사람인지를 모르죠. 난 이제 처음에 만나가지고 그한테 이 섬에 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항상 진실과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것과 섬에 금이 있다는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사람 이 부족 철학자 모양의 현인인 모양의 현자 철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나 이 사람이 어떤 부족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의 이 대답만을 가지고 이 섬에 과연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다면은 과연 금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거를 이제 순수한 형식 논리 앞에서 정의한 형식 논리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해보라는 것이 여기 퀴즈예요. 퀴즈.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자 이 대우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명제를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 명제를 연결해서 복합 명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5가지 소위 말하는 이제 접속사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복합 명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접속사들을 계속 연결해 가지고 더 복잡한 명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자, 이 복합 명제는 우리 이 복합 명제의 진리값, 그러니까 값이죠. 값은 정의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5가지 접속사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더 복잡한 명제들의 진리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 복합 명제에서 정의된 그 진리값을 가지고 계속 따져보면은 이 더 복잡한 명제의 진리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미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여기 명제가 지금 여기 이제 2가지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 명제가 가질 수 있는 값이 4가지가 나오겠네. 경우의 수가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겠고,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따져 보면은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지금 AND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명제가 만들어지고, 여기 또 보면은 이 not이 있네요. not. 여기 보면은 q의 not이, 그 다음에 이 2가지가 and로 결합된 그런 복합 명제가 있고, 그리고 이 2개의 명제가 또 or로서 결합이 되네. 요 명제하고 이 명제가 or로서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명제가 요걸 이제 A라고 하면은 A라는 명제가 Q로 되는 조건 명제가 있는. 그래서 요 P and Q는 정의가 돼 있죠. 요거 정의가 돼 있죠. 요거 정의가 돼 있고,
요 값과 요 값에 따라서 요것이 정의된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값과 요 값에 따라서 요 값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요 값과 요 Q 값에 따라서 조건 명제에 정의된 값이 나오죠. 결국 이 복합 명제 값을 우리가 진리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 여기 이제 각각 칸을 채워가게 되면은 최종적인 요 복합 명제의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구해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두 개의 명제가 있다 그럴 때, 이제 언뜻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두 개의 복합 명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진리값을 보면은 이 명제가 가질 수 있는 값이 PQ의 값에 따라서 이런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요 명제도, 여기 뭐였는데, 요 명제도 PQ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값을 갖는다. 그럼 PQ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이 같죠? 값이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명제는 같은 값을 갖는 명제다. 다시 말하면은 동일한 명제가 되는 거죠. 동일한 명제. 결국 모양은 달리 보이지만 결국 같은 값을 갖는 같은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앞에 동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값이 같다 동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 두 명제가 같음, 다시 말해 동치인 거를 보여라. 건데 요거는 요 명제의 진리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진리값.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P가 있고 Q가 있고 R이 있고 S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P, Q, R, S에 따라서 여기 첫 번째 복합 명제 진리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 여기 마찬가지 P, Q, R, S가 있는데 P, Q, R, S에 따라서 두 번째 명제의 진리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같다면은 이 두 명제는 서로 같은 것이다. 진리값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이 값이 같다는 걸 보여주면은 이 두 명제가 같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모듈 1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강의실에서 수업 시간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